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하게 도망가는 여자, 그리고 흉기를 들고 그 뒤를 쫓는 한 남자. 좀 묻지마.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 순식간에 도심 한복판은 아수라장이 됐다. 도망가는 범인을 재빨리 제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민. 그냥 도망가면서 그냥 찌른 거예요. 이유도 없이. 무작정 시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제압한 이 씨의 용감한 행동으로 다행히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도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제압하지 않으면은 많은 시민들이 다치겠구나 생각에 제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가 단번에 범인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술 28단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었다. 무술을 한 고단자들도 그런 상황에 접하면 참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마음 결단 내리기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 남편분이 말리러 갔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남편도 말릴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고 나서도 많이 다치고 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나오는 사후 뉴스들이 제법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볼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조하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한다. 국가는 이들에게 법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시민들은 정작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알았어요. 부산에 사는 김수림 씨. 한 달 전 어깨 수술 후 현재 재활 치료 중이다. 아직까지 몸이 완벽히 회복되진 않은 상황. 팔 안에 있는 신경들을 막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 꼬집는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깨 탈골로 찢어진 인대를 이어붙이는 수술을 해 전치 8주를 진단받았다. 좋은 일 하다가 이러셨어요. 인대가 좀 많이 찢어져 있고 뼈도 일부가 좀 손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습관성으로 다시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까닭은 지난 9월 퇴근길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때문인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김 씨는 버스기사와 함께 양손에 흉기를 든 범인을 현장에서 제압했다. 당시 버스기사 또한 흉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어머, 상처가 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머리. 종합수술하고 하루 정도 일하고 그래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입원했는 거래. 다시 생각해봐도 아찔하기만 했던 순간. 그 당시에 어디 앉으셨어요? 그 당시에 안에 타니까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지금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지난 9월 4일 밀양에서 부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버스가 부산에 도착하기 전 한 남자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었다. 딱 자기가 지목을 하더라고요. 나오라고. 앞에서 칼 들고 이제 그쪽에 누구 나오라고. 범인은 정신이상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러 온 사람들입니다.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죠. 완전 지목받을지도 모르니까. 범인은 버스 탑승 전 술을 달라며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후 술에 취한 채 버스를 타 인질극을 벌인 것이다. 끔찍하네요. 칼로 찌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죠. 그날의 사고로 인해 병가를 낸 김 씨. 사건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잘 쓰질 못하네요. 한숨을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응돼서 괜찮아요. 왼팔이 좀 많이 적응돼서. 수술비 400만 원을 포함해 계속해서 치료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김수림 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혹시 의사상자법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거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좋은 일을 하셨는데. 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을 해도 의상자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맞아요, 저거.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괴한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1년 전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칼을 든 범인이 전동차 밖으로 나온 긴박한 상황.
바로 6-4 이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요? 네.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위해 전철을 탄 이창섭 씨.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한 승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바로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 갑자기 벌떡 일어난 남자는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어머나. 여기까지 나와요. 칼 들고. 그럼 내가 저를 약간 물렀으면은 다시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왔다. 일단 범인을 전동차 밖으로 유인한 이 씨. 영무원과 경찰에게 범인을 인계했다. 그가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범인을 꼭 잡아야 했겠다. 예. 만일에 내가 도망가 버리면 타켓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람 많이 있는데 아무라도 칼을 좀 휘두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린 이창섭 씨.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당시의 출혈은 컸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의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의상자 인정을 거절당했다.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니까 의사상자 불인정, 보상 불인정, 실업이 불인정. 그러면 누가 그 참 불의를 보고 누가 그 자리를 뭐라 할 뛰어갑니까? 그 자리를 다 피해가 버리지. 억울하시겠네요. 정말. 실제로 의사자의 경우는 인정 비율이 60%가 넘지만 의상자의 경우는 50%를 겨우 넘는다. 자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구조하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2, 3주 같은 부상이면은 상당히 기미한 거고 한 몇 방울 정도 끼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의상자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법에서도 다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상자 불인정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권고 기준에 따르면 진단에 상관없이 수술 여부에 따라 의상자 구급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그 결정들은 이제 재심 결정에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이참에 한번 이렇게 의상자 인정 기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안전도 내팽개치고 시민을 구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게 뭡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나만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다치려면 제대로 다쳐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걸 바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만난 세 분은요. 몰라서든 자격 요건이 안 돼서든 모두 불인정을 당한 분들이에요. 아니 세상에. 아니 의사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지만 의상자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보상이 안 된대요. 강성범 씨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갑자기 딱 맞닥뜨렸다. 누가 이렇게 피해 당하고 있다. 그럼 나설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막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지려고 한다. 당연히 못하죠. 그래도 진짜 내가 나서면 그래도 적어도 괜찮아질 것 같아. 진짜가 될 수. 아이들도 내 아이하고 아내가 보고 있어요. 제가 나서서 괜찮아질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참 사람 참. 형님은? 그러게요. 나는 뭐 애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나서는 거야? 없으니까. 나는요 불의를 보면 말이죠. 일단 뭐하냐 소리 질러요. 그럼 날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나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이 사람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절로 가가지고 그만하래! 그러면 또 절로 쳐다보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닌 것처럼. 네,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빨리 신고를. 112에다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결해야죠. 농담 같지만은 박성진 성격상 정말 저럴 거예요. 네, 저 진짜 소리 지르면서 옆에서 막 혼란스럽게 하면서 신고할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두 분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뭐 내 남자친구나 남편이 뭐 추성훈 씨나 뭐 데니스가 뭐 이런 분이 아닌 이상은
뭐 너무 위험하잖아요. 한 번 멋있겠다고 딱 달려들었다가 또 피해가 굉장히 크고 또 보상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말릴 것 같아요. 저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지만 자기가 다쳤는데 이 치료비 정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최소한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쳐야지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그 의사상자들의 증상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끼손가락에 이른 정도면 7등급, 그리고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이면 8등급, 그리고 뭐 가벼운 골절이나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9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저 다치신 분들은 9등급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정도게요. 9등급이잖아요. 네, 법상으로는 이분들이 9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는 9등급의 경우에도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거나 또 실제로 수술을 하신 분들만 인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4주 정도면 굉장히 좀 많이 다쳐야지 자주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리 정도 부러지고 뭐 이도 한두 개 부러져야지 이제 그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수술해야 되고 막 그 정도는 해야지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그 문제예요. 도대체 얼마나 보상을 해주길래 그렇게 뭐 인정이 안 되고 엄격한가요, 기준이? 뭐 억 단위로 받는 건가요, 혹시? 네. 1급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손목 관절 이상 부위를 잃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보상금은 2억은 조금 넘습니다. 이 외에 치료비, 교육비, 취업보호 등 혜택이 있습니다. 1급이면은 근데 1급 되면은 거의 뭐 생활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완전 장애 판정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혜택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엄격하게 그렇게 심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게. 아니요, 이것은 이제 1급의 경우이고요. 이 급수가 떨어질수록 혜택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9등급 같은 경우에는 1,090만 원 정도의 보상금만 받고 그 이외에 의료비나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그걸로 다 알아서 해라 그러군요. 일 못 나가는 거, 뭐 치료비, 뭐 이런 거까지 다. 근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정말 이분들 뭐 회사도 못 가고 계속 본인으로 막 치료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유일한 대안은 용감한 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준다면 만약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목숨이 위험해진다. 그럴 경우에 어느 누가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김 변호사님, 법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다 아십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있어요.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궁금하네. 정말 솔직히. 변호사님이니까 다를 사실 거야. 부끄럽지만 아마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심과 요청인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법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만 요청을 해야 법이 이게 반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용감한 시민분들이 이 피해 입고 나서도 이 치료비도 보상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희가 다 같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